바닷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늦은 가을 오후, 서유는 오래된 마을의 종탑 앞에 서 있었습니다. 17년 전 8살이던 동생 해솔이 사라진 바로 그날 이후로 종탑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을 종이 멎은 날이라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서유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서재에서 발견된 봉투 하나. 안에는 낯선 열쇠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다시 울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열쇠에는 BLL-17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7년 전 사라진 해솔의 나이와 같은 숫자. 서유는 종탑 문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자물쇠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풀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곰팡내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언니, 종이 울리면 내가 있을 거야. 서유는 눈물이 고인 채 스케치북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솔이 남긴 흔적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까치 울음소리에 서유는 눈을 떴습니다. 까치는 마당 앞에 열쇠 하나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BLL-18이 새겨진 열쇠였습니다. 서유는 까치를 따라가다 마을 어귀에서 서준을 만났습니다. 해솔이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들었구나. 종소리. 종소리? 17년 동안 울리지 않았잖아. 아니야. 지난밤 분명히 울렸어. 서유는 스케치북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까치 그림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까치가 알려줄 거야.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해솔이 아직 살아서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서유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17년 전 마지막으로 해솔의 흔적이 발견된 곳. 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위 바위에는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케치북 속 접힌 종이가 바람에 날려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 있어. 바람이 말해줄 거야. 서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속에서 해솔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언니, 무서워하지 마. 곧 알게 될 거야. 심장이 내려앉는 순간 절벽 아래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서윤이 몸을 내리려는 순간 서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거긴 위험해. 그러나 서윤은 그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에 연로한 할머니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윤아, 멈춰라. 내 동생은 혼자가 아니었어. 서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동생은 스스로 종탑으로 갔다. 누가 데려간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겼거든. 서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작은 종 모양의 펜던트를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거다. 하지만 알아낸 진실이 널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 서유는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결심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서유는 종탑으로 들어갔습니다. 펜던트를 벽에 맞추자 숨겨진 통로가 열렸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하에는 오래된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곰팡이 낀 노트, 사진, 낯선 서류, 그리고 해솔의 글씨. 언니, 나는 선택했어.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너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서유는 분노로 외쳤습니다. 네가 해솔을 데려간 거야?
아니야. 나도 진실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 해솔은 스스로 사라진 거야. 서윤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제사 날, 서윤은 무덤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그때 낯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진돗개 한 마리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발톱이 닳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파헤쳤습니다. 흙 속에서 작은 상자가 드러났고 그 위엔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BLL-19.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솔과 서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를 지켜줬어. 서윤은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품어온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흔들리는 순간 그녀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윤은 열쇠를 쥐고 종탑으로 향했습니다. 종탑 내부의 벽에는 금속 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자 바닥이 갈라지며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계단 끝에는 습한 공기가 가득한 작은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이의 낡은 구두 한 짝과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울리면 길이 열려. 여기 있으면 안전해. 해솔의 글씨였습니다. 태풍의 밤, 해솔은 분명 이곳으로 몸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실 한쪽에 더 큰 단서가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캐비닛. 자물쇠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BLL-20. 서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열쇠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까치가 마당으로 날아와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은빛 열쇠. BLL-20.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와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해솔의 글씨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사실 아팠어. 심장이 점점 멈추려고 했어. 엄마가 울까봐 말하지 못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 속 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나는 알았어. 내가 가진 게 언니에게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선택했어. 언니가 살아야 하니까. 서류 더미 속에는 장기 기증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기증자 이름은 해솔.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를 의심하지 마. 그날 오빠는 나를 찾으러 종을 울렸어. 나는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웃으면서 갈 수 있었어. 서윤은 바닥에 무너져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은 해솔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해솔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종탑 앞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끊어진 줄을 붙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댕. 첫 번째 종소리는 진실의 울림이었습니다. 댕. 두 번째 종소리는 사과의 울림이었습니다. 댕. 세 번째 종소리는 기억의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곳곳에 작은 종들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풍경, 간판 위종, 창가의 방울까지 모두가 맑은 소리로 공명했습니다. 마치 해솔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종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오랜 억울함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솔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종소리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멈춘 뒤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종탑 아래 방은 기억의 서재로 꾸며졌습니다. 해솔의 편지와 사진이 전시되었고 벽에는 글귀가 걸렸습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종은 울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해소를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서유는 가슴 속 심장이 해솔의 것임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까치가 종탑 위를 선회하며 울었습니다. 바람에 실린 햇살 속에서 서유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H. 해솔의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바람이 기억하는 집, 종이 울리는 마을. 해솔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모두의 가슴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